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더웠죠. 평년보다 폭염주의보도 열대야도 빨리 찾아온 이번 여름입니다. 이렇게 너무 뜨거웠던 날씨만큼이나 우리 증시도 뜨거웠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코스피 2,800선 돌파하기도 했고, 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 기업들이 이 열기의 힘을 계속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갔던 이번 주 시장,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번 주 주간 경제 다이어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이 하루 만에 3.51%의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덕분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껏 끌어올린 상황인데, 이 젠슨왕은 이에 세계 12위의 최대 자산가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러 관계가 격상된 상황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를 정말 뜨겁게 달군 완성차. 이 현대차를 필두로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에는 현대차가 인도 법인이 IPO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주에만 해도 6%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으로 이 그룹 계열사들의 상승세까지 이끌었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던 시장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증시 사실 지수상으로 정말 강력했다. 일부 종목들이 정말 강력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지만 그래서인지 소외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중에 이 네이버의 주가 흐름 여전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말 그대로 답답한 네이버의 주가, 네이버 웹툰 섹터가 구해줄 수 있을지,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나스닥 상장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글로벌 시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왕자의 게임 1위 자리는 어떤 기업이 차지하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18일 그 1위 자리에 엔비디아가 올라섰습니다. 이 AI 반도체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가 설립 후 31년 만이자 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지 1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8일 하루 만에 3.51% 상승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앞선 상황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로 인해서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지난해 6월 13일에는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1년 만에 1년간 사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다가 1년 동안 3배 넘는 랠리를 보이다가 드디어 이렇게 세계 최대 기업 자리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만 181% 상승했고요. 최근 5년간은 3,477% 성장한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엔비디아의 성장세, 기술주의 랠리 전반적으로 좀 이끈 상황이고 이 덕분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랠리에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내부자들은 이익 실현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이에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은 지난주 12만 주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가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성사가 된 만남인데요. 총 10시간이 넘는 대화를 통해서 이번 회담에서 이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북러 관계가 격상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방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 이번 방문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사실 좀 보기 드문 해외 순방 중 하나 일정이었던 만큼 이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무기를 조달할 그 필요성을 시사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다른 의미, 지금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김 위원장은 북러가 동맹 관계 수준으로 올라섰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지정학적 갈등으로 그 위기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인 만큼 이 두 국가의 횡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 현대차의 질주가 정말 상당했죠. 특히나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27년 만에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 IPO 소식이 강력한 호조로 작용을 했습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을 확인을 해보면 인도 자동차 시장 정말 큰 폭의 성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의 주가는 올해 들어 40% 가까이 오르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인도 시장 안에서 IPO 확장, 기업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기업 자체,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인도는 이 시점에서 신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동차 종목의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 인도법인으로 인해서 이 인도 시장에서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기업 가치 상승 효과는 약 16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2분기에는 어떤 성적으로 나타나게 될지 이 주가의 상승세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의 자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오는 27일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30대 1의 액면 분할을 했는데요. 지금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북미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발판 삼아 성장했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 포털과 커머스 사업과 함께 강력한 삼각편대를 이뤘다는 점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모가 희망 범위는 주당 18에서 21달러로 상장 후 기업 가치는 3조 7천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IPO 이후에도 웹툰 엔터테인먼트에도 이 네이버가 지금 겪고 있는 지배구조 간의 이해상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가 63%, 라인야후가 25%가량의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웹툰 자체로 보면 시장 이용자 지표가 좀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 웹툰 시장의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뤄지면서 상장 흥행, 정말 흥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자체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IPO로 인해서 최근에 침체된 네이버 자체의 주가 흐름 바꿔줄 수 있을지, 정말 제대로 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전망 자체는 그리 밝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장의 상황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을 움직여줄지 계속해서 저희 교보증권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면 시장 대응하시기 수월하실 텐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시장을 움직여줄지 다음 주 증시 캘린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14일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4일 월요일에 해당 금융정책회의 요약본이 공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될지 자세한 상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한국의 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찌 보면 공개가 된 물가지표와는 다소 다를 수 있는 진짜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이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금융안정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최근 금융 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그 다음 통화 정책 방향 결정회의는 다가오는 7월 11일 목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7일부터 28일 유럽연합의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행정부 수반격인 집행위원장과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유럽회의 의장,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차기 지도부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27일 서울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행사가 열립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 서밋 서울 2024에서 지금 AI와 클라우드 동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에브라임 라이지 전 대통령의 이란 후임자를 뽑는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미국 5월 개인 소비자 물가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 정도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이 다가오는 6월 이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그 결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다가오는 다음 주 일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저희 교보증권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시장 대응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